안녕하세요.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규제 장벽, 투자 부진,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핀테크, 원격 진료, AI 의료 서비스 등 글로벌 확장이 중요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씁쓸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YTN 뉴스에서 보도된 한 핀테크 스타트업 A사의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핵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결국 본사를 미국 LA로 이전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규제가 비즈니스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떠나게 된 나름 결정적 계기가 된 스트라이프라는 스타트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A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프는 2010년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콜리슨과 존 콜리슨 형제가 창립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였으며 패트릭은 아일랜드 전국과학 경진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콜리슨 형제는 2006년 미국으로 건너와 패트릭은 MIT, 존은 이후 하버드에 진학했습니다. 그들은 2008년 억토매틱이라는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을 공동 창립했으며 이는 불과 1년 만에 500만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온라인 결제를 쉽게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은행과의 복잡한 계약, 높은 수수료, 느린 정상 과정을 거쳐야 했고, 페이팔 역시 사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웹사이트를 이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 친화적인 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는 그 스트라이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초기 회사명이 역시 코딩하는 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slash dev slash payments 였는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르면 기업명에 슬래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스트라이프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로 2010년 스트라이프는 Y 컴비네이터로부터 첫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들과는 달리 데모데이 발표 없이도 빠르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트라이프의 가장 큰 강점은 단 7줄의 코드로 온라인 결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스트라이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먼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 크립토 결제까지 글로벌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구독 및 결제 관리도 꽤 수월한 편입니다. 사스 및 전자 상거래 기업들이 쉽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결제도 역시 가능한데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이와 같은 개발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핀테크 업계를 혁신했으며 현재는 스타트업부터 포춘 500대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 인스타카트, 줌, 슬랙, 소피파이 등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스트라이프의 성공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온라인 소매 매출 비중은 2019년 17%에서 2022년 24%로 증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15%에서 22%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프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온라인 결제 처리에 집중했지만 2015년부터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스트라이프 커넥트는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다중 결제 시스템이고요. 스트라이프 애틀라스는 스타트업들이 미국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트라이프 트레저리 앤 이슈잉이라는 서비스는요. 기업 금융 및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이프는 2023년 기준 기업 가치 약 74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결제 회사를 넘어 인터넷 GDP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프는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스트라이프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결제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한국 발행 카드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같은 로컬 결제 수단도 스트라이프에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앞에 언급한 A사가 직면했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A가 스트라이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전자금융거래법 EFTA의 이 스트라이프와 같은 글로벌 PG 서비스를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A사는 국가 간 결제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었고, 스트라이프의 국가 간 결제 기능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PG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려면 한국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라이센스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영업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객 결제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겠죠. A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A사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LA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같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비바 리퍼블리카는 한국 금융 규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센스를 모두 취득하고 국내 법에 맞는 방식으로 토스 비즈니스를 구축했습니다. 토스는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업신용정보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대출 모집 중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토스뱅크를 설립하며 인터넷 전문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즉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한국법을 따르면서도 점진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온 반면 A사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에 한국 규제 환경에서는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토스도 처음부터 한국에서 순탄하게 사업을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법적 장벽을 부수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비스 제공이 국내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스타트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미 많은 벽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로 인해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사업 모델이 국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핀테크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확장 전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 또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 발맞춰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A사의 결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무대를 발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측해 보건대 해외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겠죠. 정말 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목표로 하는 그림이겠죠. 2025년에는 A사가 LA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기 바라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줄리안 아리엔 파트너스는 항상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확장을 돕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투자 유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